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글자 모양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글자 모양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저와 함께 알아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확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이 확장이나 테두리 배경 쪽으로 안 넘어오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글씨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글자 모양 들어옵니다. 자, 이 글자 모양에 보셨을 때 여러분들 이 속성 부분에서 그림자 지정해 보셨죠? 자, 이 그림자를 지정을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림자가 글씨의 어느 쪽으로, 오른쪽, 아래쪽으로 회색 계열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체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진한 걸로요. 글자 크기도 확대해주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쵸? 이렇게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그림자가 회색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고 싶으시면은요, 이 확장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자가 비연속으로 잡혀져 있어요. 네, 없음도 되어 있고요. 없음으로 하시면 어때요? 회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연속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색깔을 여러분들 이쪽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이 지금 회색인데 누르시면 색상표 보이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누르시게 되면은 자, 어때요?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일부러 그림자를 지금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네. 자, 그런데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잡혀 있죠. 자, 이 오른쪽 왼쪽 그림자의 방향을 지정을 해주는 거는 X 방향입니다. 가로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숫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이 10%더 밑으로, 즉 밑에 화살표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바뀌어졌죠. 근데 약간 기울어졌죠. 대각선 방향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요, Y축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Y축 값을 0으로 주정해 주게 되면은 완벽하게 어때요? 왼쪽 방향으로만 그림자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자 방향이 지금요, Y값은 보셨을 때 0이죠. 자, 요거를요, 플러스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요, 그림자 방향은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림자 방향을 위쪽으로 올려주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숫자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림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비스듬히 간 이유는 아시겠죠? X축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제가 X축 방향을 0으로 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림자가 글씨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방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동은 X 방향으로서 오른쪽은 양수 값이고요. 왼쪽은 음수 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Y값도요. 양수로 해주면요.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생기고요. 음수로 해주면 그림자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버튼 눌러볼게요. 자, 글자 제가 크기도 키워놨기 때문에 19포인트죠. 이렇게 그림자가 바뀌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블럭을 잡으시고요. 글자 모양 들어가셔서요. 자, 이번엔 밑줄이에요. 우리 밑줄도 기본에 보셨으면 하셨죠. 네, 물론 이 서식 부분에 보시면 밑줄 되어 있고 역삼각형 누르셔가지고서 여러분들 밑줄 같은 경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장 부분에서요. 밑줄 위치를 아래쪽으로 하시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위쪽도 있어요. 네, 물론 서식이나 기본에서는 밑줄은 항상 아래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밑줄을 위쪽으로도 지정해 주실 수 있고요. 자, 모양 한번 보세요. 모양은 지금 보셨을 때 어때요? 실선이죠. 그런데 이중선 들어올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결무늬 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써요. 거의 밑줄은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선 하나나 이중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위쪽으로 안 쓰고 아래쪽으로 써주는 경우가 더 많겠죠. 색깔은 어떻게 돼요? 검정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있으시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네,
밑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블럭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취소선이에요. 자, 이 취소선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취소선 같은 경우는 이중선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어때요? 색깔 빨강색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바뀌어주는 거죠. 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필기도구 같은 게 워낙 많이 좋아져 가지고서 어때요? 그 볼펜으로 쓴 거 수정할 때 그냥 수정펜 사용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볼펜으로 죽죽 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그 취소선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그니피컨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어를 만약에 바꿀 거예요. 시그니피컨스가 아니고 다른 단어의 시그니피컨트로 바꿔주시게 되면은요, 이런 바꿨다는 거를 왜 보고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눈에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글자 모양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글자 모양에서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으로 오셔서 요걸 취소선을 이중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요것도 어떻게 해요? 같은 색깔 빨강색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설정 부분 누르시면 어때요? 이렇게 바뀌어졌겠죠. 이중선도 들어왔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는 수정된 부분을 여러분들 아마 문서를 2개를 뽑아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얘를 어디에다가, 자, 요거를 제가 뭐예요? 시그니피컨트로 바꿔줄 거예요. 단어를. 그쵸?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줬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블럭을 잡으셔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는데, 이 부분 바뀌었어요. 그래가면서 글자 모양에 가셔서 뭘로? 자, 취소선을 한 줄로 색깔 빨강색 설정해 주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어때요? 사람들이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잠깐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메이저 지정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모양에 가시고요. 자, 외곽선 잘 안 써요, 저는. 외곽선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 외곽선은 글씨가 텅텅 비어있는 게 외곽선이에요. 그래서 이 외곽선 같은 경우는요, 글자체가 왜 굵은 글씨체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HY, 자, 글씨체를요, HY, 동력 B로 하시면 되겠죠. 자, 글자 크게 늘릴게요. 자, 이런 게 외곽선이에요. 그쵸? 여러분들께 외곽선을 활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음영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은, 진하게 하시면은 괜찮겠죠. 이제 이런 게 외곽선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외곽선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때,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모양을 복사를 해서, 자, 바뀌었죠. 자, 여기다 제가 음영은 빼겠습니다.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요, 음영색을 뺐어요. 자, 외곽선은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외곽선 선은 기왕이면 어떤 게 좋아요? 이런 실선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실선이 아닌 이런 점선이나 파선을 했을 경우에는요, 어떨까요? 조금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실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알아보기 어려워요. 아니면은 이제 음영을 넣어 주시든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곽선 부분이 있고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셨을 때 미래 같은 경우 이런 글씨 있죠. 미래라는 글씨를 잡았을 때요, 자,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보셨을 때 강조점이 있어요. 이 강조점 같은 경우는요, 글씨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비어있는 거, 이런 꺽쇠 표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어때요? 글씨 위에 강조점 까맣게 들어가죠. 오히려 이것이 어떤 글씨체보다 글씨를, 요 문장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조점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강조점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기능도 있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와 공유라는 글씨를 블럭을 잡고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테두리 배경이죠. 블럭 잡으세요. 자, 블럭 잡고 테두리 배경 되어 있을 때 이 글자 모양에도 테두리 배경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요. 확실하게 이게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요. 나중에요. 문단 모양에 있는 테두리 배경과 표로 작성한 셀 테두리 배경에서 굉장히 혼돈하게 됩니다. 이거는 글자 모양에 있는 테두리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 모양에 있는 테두리 배경은요. 똑같습니다. 선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굵기는 제가 약간 조절을 할게요. 0.4로 갑니다. 하셔서 색상은요. 자, 빨간색으로 넣을게요. 하시고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설정 눌러볼까요? 그러면요. 어때요? 글씨에 이렇게 바싹 붙어 있는 박스를 그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글자 모양에 있는 테두리 배경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로 쓴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 모양에서 테두리 배경이죠. 선을 이렇게 물결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위와 아래쪽에 써주기도 해요. 이렇게 하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쪽에 어때요? 물결이 들어와 있죠. 분명히 표작성에 있는 아니면 글상자에 있는 이 부분하고는 틀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만들어 놓고서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현재와 공유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뺄 때는요. 다시 블럭 잡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테두리 배경 있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줘요? 선 없음으로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 있죠? 네모난 사각형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어떤가요? 빠졌죠?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어떤 거하고 또 헷갈리시게 되냐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실과 창조죠. 조금 더 화면을 지워볼까요? 줄여놓고요. 제가 이 현실과 창조를 블럭을 잡을게요. 똑같이요. 이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글자 모양의 테두리 배경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문단 모양에도 테두리 배경이 있습니다. 헷갈려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오셔서 해놓고서 결과값이 다른 걸 확인하시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단 모양의 테두리 배경에서 똑같이 해볼게요. 이중선이죠. 하시고 자, 굵기는 0.4 갈게요. 네, 해놓으시고서 제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설정 부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문단 모양에 대한 테두리 배경이에요. 문단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한 문단이라는 것은 어때요? 엔터를 쓰기 전까지를 저희가 문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터 치기 전까지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돼요? 이런 선 처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못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 문단 모양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선 모양을 지정을 하셔서 전체 선 지정해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게요. 현실과 강조. 이 글씨는 어디서 한 거죠? 글씨에 관련된 거죠. 글자 모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이라고 뜨는 이유는 글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바뀌는 거고요. 자, 이 두 번째 있는 문단, 지금 네모난 박스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셨을 때 문단 모양이라고 들어옵니다. 문단 모양이라고 써져 있죠. 이 문단 모양이라는 것은요, 글씨를 처음 써서 엔터키 전까지를 문단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선 없음을 누르시고 모두 다 해제하죠. 설정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문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서
못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한글 같은 경우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어렵고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글자 모양은 무슨 뜻이며 문단 모양은 무슨 뜻인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지만요. 글자 모양은요, 글자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기능이며 문단 모양은요, 한 문단에 적용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신 만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기억된다는 거예요. 쉽게 얻은 지식은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빨리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아까 지정했던 거 있었죠. 메이저를 금방 바꾸었던 거 있었죠. 네, 모양 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양 복사를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